내가 막 이 회사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러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 말 안 하면 아무도 알지 못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서루지입니다. 꽃집 창업을 생각하시고 있는 우리 예비 꽃집 사장님들,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지난번에 영원으로 창업해서 하루 1000만원까지 팔아본 노하우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맨날 보면 꽃집 창업 뜯어 말리는 영상만 있으니까. 근데 잘하는 꽃집도 많잖아요. 그 꽃집들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 거고, 그 시작을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용기 주는 영상을 만든 건데 막연히 시작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서 하기 전에 어떤 고민해보고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창업의 현실은 냉정하기 때문에 조금 뼈 때리는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꽃집 하고는 싶은데 이걸 내가 해도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경북에 그림잇이라는 꽃집을 창업한 지가 벌써 3년 차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3년 동안 별일이 다 있었어요.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이 그나마 제가 걸어왔던 고생길을 피하시고 꽃길을 걸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삐삐삐. 첫 번째, 선생님의 소질 있다는 말 한마디에 바로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자, 꽃집 창업반 많이 들으시죠? 보통 창업반 코스 끝내는 데에만 몇백씩 드는 수업입니다. 당연히 비싼 만큼 제가 봐도 정말 커리큘럼 탄탄하고 선생님들이 신경 많이 써서 책임감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 느껴져요. 근데 왜 안 되냐고요? 그 이유는 실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없는 4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수업에서 내가 꽃다발 만드는데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인자하게 기다려준 선생님이 없고, 두 번째, 꽃 수업 때만 제작할 수 있는 값비싸고 예쁜 수입꽃들을 비용 그대로 기꺼이 다 지불해줄 고객님이 없고, 세 번째, 이른 새벽 남들 다 잘 시간에 화장도 못한 얼굴로 꽃시장에 가서 판매할 꽃들을 대신 사다 날라줄 요정이 없고, 네 번째, 매장 청소며 관리, 오픈, 마감, 고객 응대, 꽃 컨디셔닝, 상품 제작, 마케팅, 육체 노동, 정신 노동을 대신해주는 인력을 둘 수 있는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 과정들을 안 해보고 혹은 겉핥기도 못한 채로 시작을 한다고요? 바로 현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창업반에 꽃 제작만 있는 건 아니고 마켓 투어도 있을 것이고, 단가 계산이나 여러 가지 선생님의 노하우와 경험들을 녹여주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창업자 본인이 그걸 몸소 겪어보지 못한다면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추천드리는 방법은, 당연히 요즘 그런 곳은 없겠지만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하면 무급으로라도 냉정한 현실을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요? 돈 주고도 배우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잘한다, 예쁘다, 꽃에 소질 있다 하는 것도 이미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강생이 초보인 걸 어느 정도 감안하셨을 것이고, 수강생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100% 말하는 건 어려우실 거예요.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냉정하고 강하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죠. 내가 돈 주고 대우받으며 배우는 수업 말고 돈 받고 프로처럼 냉정하게 꽃일을 해야 하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업을 해서 고객들이 나에게 돈만 원이라도 지불하고 꽃을 사는 순간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배우는 경험이 안 될 것 같으면 당분간은 돈을 안 번다 생각하고 운영을 하세요. 저처럼요. 그 방법은 이전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올려드릴게요. 삐삐삐. 두 번째, 지금 일하는 직장 월급보다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는 중이거나 일을 쉬는 시기에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아마 전 국민을 통틀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막 이 회사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만족해 이러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연봉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어느 한 곳에서라도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창업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회피성 창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스타에 주문이 많은 것 같은 단골 꽃집을 보며 나도 내 마음대로 일할 수 있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아 보이는 꽃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현실적으로 그 사장님은 얼마나 벌어갈까요? 꽃집 운영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보면 해가 갈수록 월 300 자기 인건비도 못 벌어가는 1인 꽃집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놀라실 수도 있어요. 비수기에는 마이너스를 보는 꽃집들이 대다수고요. 봄 시즌 벌어서 비수기를 메꾼다고 할 만큼 어버이날 잠깐 장사 잘 되는 꽃집의 일주일만 보고 절대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꽃집의 월세며 매장 유지에 드는 비용들은 비수기 성수기를 가리지 않고 어김없이 찾아오니까요. 이게 창업의 무게이고 족쇄입니다. 이건 창업자의 성향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창업으로 바뀌는 순간 수입이 단 하루도 고정적이지 않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성향이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향이라면 초창기에 그 불안함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꽃집들 대부분 주 이틀 쉬지 않고 하루씩 쉬는 꽃집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그림잇의 정기 휴무일은 설, 추석, 신정, 명절 빼고 없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삐삐삐.
세 번째, 나는 꽃이 좋아서 꽃집을 하기 때문에 식물은 하나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도 쪄 죽겠는 여름이 되면 꽃들도 시들시들해지면서 손님들도 기가 막히게 생화를 찾지 않는 시즌이 옵니다. 아무리 집에서 관리를 잘해도 겨울에 비해 생화의 수명은 절반 정도로 줄게 되거든요. 실온에서 하루 이틀만 물을 안 갈아주면 냄새도 나고요. 안 그래도 비싸게 느끼는 꽃인데 여름에 특별한 일 아니면 사서 즐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비수기의 생화 매출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 이럴 때 식물의 매출이 없으면 꽃집의 매출은 정말 참담해지게 됩니다. 식물이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매번 관리를 해야 되니까 꽃만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차차 운영을 하다 보면 기업 고객이나 단골 고객들이 생길 텐데 손님들은 꽃집에 당연히 식물도 있고 꽃도 있을 거라고 묶어서 생각하고 우린 식물을 취급 안 합니다 했을 때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창업 전 식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구성을 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비수기에 클래스로 매출의 공백을 잘 꾸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픈 초기에 자리 잡히지 않은 꽃집에서 쉽게 등록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삐삐삐. 네 번째, 나는 돈 안 보고 꽃만 보고 꽃집만 해도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일 안 해도 집에서 받는 용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다. 꽃집 했다가 망하더라도 전혀 타격이 없다. 유일하게 바로 오픈을 해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꽃을 좋아해도 꽃집에서 가장 크게 수익률을 흔드는 게 바로 이 꽃값입니다. 이번에 겨울인가? 꽃값이 무슨 폭등처럼 올라갔을 때 장미 한 단에 4만 원인가 넘었어요. 이게 도매값이에요. 4만 원이 무슨 말이냐면 장미 한 송이에 4,000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10송이 다 판매가 가능할까요? 절대 아니죠. 꽃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컨디셔닝 과정에서, 보관 과정에서 상처나거나 부러진 꽃들이 높은 확률로 생깁니다. 그럼 그거를 고객한테 판매를 할 수가 없죠. 폐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로스가 나게 되고 두 송이가 만약 로스가 났을 경우에 그 한 단의 원가율은 5,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꽃집에서 한 송이 포장해서 우리 얼마 받죠? 평균적으로 잘 받아도 8,000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꽃값이 올랐을 때는 꽃 가격을 2배씩 올려받을 수 있을까요? 손님한테 욕먹어요. 올려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정말 죽는 소리 하면서 1,000원? 2,000원 정도 한시적으로 올릴 수 있겠죠? 단골들이 이제 다시는 안 찾아줄까봐 그렇다고 주문을 안 받을 수도 없고요. 9,000원 받는다고 쳐도 거기에 장미값 5,000원, 포장 부자재 1,000원 이상, 아침 일찍 시장 가서 사온 내 노동과 열심히 꽃을 배운 시간에 대한 내 인건비는 없어요. 그리고 이때 사온 꽃들은 평균적으로 4일 안에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미지를 보고 주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무조건 꽃 얼마치 주세요나 빨간 장미에 안개만 두르면 되던 시절이 아니고 꽃 색감 지정 정도는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재고 먼저 내 맘대로 넣을 수가 없어요. 절하 유통기한이 그 이상으로 길어지면 고객께 안 좋은 꽃이 가기 때문에 못 팔면 전량 폐기입니다. 이건 다 꽃집의 손해로 남겨지게 되고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예전에 제가 꽃집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아는 지인분께서 생물 장사는 앞에서는 잘 돼 보이지만 뒤에서는 다 까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특히 그 생물에 미리 사입을 해놓을 수 없는 특성들 때문에 생화들은 주문이 몰리는 시즌에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또 생화 소비가 일상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의 고객들은 졸업이나 무슨 로즈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런 데이에만 꽃을 찾으시니까 결론적으로 수익률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삐삐삐. 자, 5번째 마지막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라 온라인 광고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림의 매출의 50% 이상은 온라인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다고 장담합니다. 제가 비싼 돈 주고 블로그 체험단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해봤지만 그런 돈 들어가는 광고는 1년에 한두 번이면 충분해요. 온라인 광고를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광고라는 개념을 폭넓게 생각해보면 내가 우리 꽃집 SNS에 글 한 줄, 사진 한 장을 올리더라도 그걸 보고 잠재 고객이나 기존 고객이 우리 샵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친근한 마음을 작게라도 느낀다면 그게 바로 온라인 광고입니다. 그냥 온라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오는 손님들에게 집중하겠다? 나는 실전에 강하다 생각하시겠지만 나 한 사람 가지고 하루에 몇 명의 고객을 응대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나와 내 꽃집에 대한 진실된 스토리를 쌓아가는 과정만으로도 바로 눈에 띄는 효과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더 큰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어떤 꽃집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성, 그걸 바로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밋은 처음 이 매장을 대표님과 단둘이 미니로즈 업고서 페인트 칠 하던 때부터 꾸준히 이야기해왔어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과정이고요. 아무도 해주지 않는 나와 내 샵에 대한 이야기를 적당히 소통해가면서 떠들어주라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하면 아무도 알지 못해요. 삐삐삐.
자,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거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저는 바로 꽃집 창업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한 이야기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전혀 몰랐다 하신다면 내가 저 자영업이라는 전쟁터에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야 하는지 조금 더 알아보시고 계획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꽃집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3년 전에 저처럼 준비 없이 시작해서 가시밭길 걷지 말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빨리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는 제 마음으로 쓴 전자책의 한 부분을 풀어본 영상입니다.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서 겁을 준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저도 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URL 들어가 보시면 제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꾸준히 꽃집 창업에 대한 제 경험들을 나눠볼 생각이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천천히 영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모두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꽃길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꽃천재 서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